最近算是比较一个新的一个景点。 부산을 좀 아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관광 코스나 상품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꾸 부산을 방문할 수 있는 명물. 부산 관광 회복세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 106만 명을 유치하면서 역대 최단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하지만 이 성장의 이면에는 도시 인프라의 한계와 시민들의 불편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포커스 인플러스에서는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서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부산 관광의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조망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하죠. 먼저 신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 그리고 부산관광공사 문영배 팀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외국인 관광객 106만 명 돌파 이게 굉장히 최단 시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게 반갑기만 할 수 있는 소식인 건지 어떤 문제점도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관광 그래프가 우상향을 이렇게 쭉 그리면서 최정점이 있을 때 코로나라는 질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이 거의 셧다운이 되다시피 했죠. 그리고 예상보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전 세계 관광 시장이 다운 그래프를 오랫동안 그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다가 올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게 4개월 만에 100만 관광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기록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 관광 수치가 최정점에 있을 때도 기록하지 못했던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비교를 통계치로 해보자면 코로나 이전보다 한 24% 정도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네네.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다움이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미식 관광이라고 하죠. 글로벌 관광 도시로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거는 맛있는 F&B를 즐기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식 관광을 강점을 두었던 것, 그리고 막혀 있었던 그 크루즈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관광 편의성 증가. 이제 이건 주로 중국인 관광객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이죠. 위챗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페이를 연결을 해서 관광지에서 페이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지금 요거를 사용하신 분들의 관광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동북아 전체에서 봤을 때 부산의 관광 만족도가 2위로 이번에 기록이 됐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부산이 관광지로서의 만족도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좋은 편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위권을 늘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동북아 전체 도시들과 경쟁해서도 2위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면 부산 관광이 개선이 많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7월 5일이었는데요. 미국 퍼듀 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그리고 국내 한 여행 테크 회사가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서 관광 도시 매력 지수라는 걸 발표를 관광도시 했습니다. 매력 지수. 네, 그 통계 지수 랭킹에서 부산이 총 23위를 기록을 했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과의 격차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네네. 제가 이 랭킹을 보았을 때 좀 고무적인 것은 전 세계의 그 관광 도시의 매력 지수를 산정을 했는데 부산이 그래도 순위권으로 좋은 성적으로 나름의 진입을 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렇지만 이 랭킹 안에 분야를 4개를 나누어 두었는데 3개에는 들어가졌어요. 근데 하나의 차원인 도시 문화와 역사 차원에서는 50위 안에 이름이 없습니다. 도시 문화와 역사. 네,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네.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역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당장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그 관광객 수를 회복하고 그보다 더 나아진 도시가 사실 몇 군데 없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을 이제 가장 선봉에 선 곳이 부산관광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냈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관광산업 발전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품과 마케팅과 수용 태세가 사실 유기적으로 들러가야 되는고요. 거기서 이제 유치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상품과 마케팅을 초점을 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의 유치가 잘 된 것들 중에서는 보면 일단은 상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컨텐츠 다변화를 일단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식이나 뭐 그 외 해양, 웰리스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컨텐츠 다변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고 또 그 중에서는 비집 부산 패스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그 관광객 전용, 네네. 외국인 관광객 전용 관광 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네. 보고 있고요. 마케팅적인 관점은 사실은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시기가 약간 전환점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직전에 이제 시장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개별 관광객 쪽으로 이제 흐름이 옮겨져 가고 있었는데 네네. 그런 흐름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분명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개별 관광객 타겟 중심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추진했던 거, 네네. 그리고 대부분의 마케팅 사업들을 현지화를 시켰고 또 뭐 해외 홍보 사무소를 계속 저희가 유지한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의 어려움들도 좀 있었어요. 네네. 그 진행 과정에서 예를 들면 공항의 어떤 복원이나 이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았었어요. 예, 지난 한 몇 년을 되돌아보면 네네. 특히나 외항사의 복원은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항사가 복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항에서 나가는 이런 슬롯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네네. 사실 그러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항공사의 어떤 수익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뭐 크게 메리트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노력하기 위해서 유치 경로를 다변화하고 상품을 다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했던 지난 한 3,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복원이 됐다라고 보세요? 외항사들이? 어떠세요? 아직 뭐 저희의 어떤 바람의 어떤 수치만큼은 올라오진 않았고요. 외항사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있었지만 아직도 오지 않는 외항사들도 있습니다. 더러. 있죠. 예,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 특히나 비집 부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정말 효자 종목이 됐어요. 부산을 알리는. 예, 그때 처음에 이제 할 때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다고. 네, 처음에는 이런 외국인 전용 관광 카드의 성공 사례가 별로 없었기 없죠. 때문에 예. 굉장히 우려 섞인 예상들이나 예, 어떤 예. 반응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이겨내고 개발까지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고요. 또 개발하고 나서는 약간의 어떤 수익화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다 좀 하나하나씩 계속 해결해 적자였는데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섰다고요?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적자는 보완이 됐나 네, 보죠?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좀 나아진 건 맞는데 이 관광객이 급증하면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지역 경제에 기회도 되지만 야 우리는 좀 불편해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양면성을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관광 뉴스라든지 아니면 관광 뉴스에 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댓글 그리고 뭐 시민 그 관광지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거를 다들 체감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류의 불편함이 있으신가 아마 불편함은 있으실 겁니다. 뭐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면 그 물리적인 공간은 한계가 있는데 많아지면 이제 여러 가지 소음도 발생할 것이고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범죄 문제 거기다가 뭐 심한 경우에는 마약 문제까지 다양한 어두운 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서던 하스피탈리티라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에 주로 사람들이 이 환대 정신이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데 환경 때문인지 부산에서도 시민들이 관광 도시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계셔서인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지역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아직 부산 관광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과잉 관광을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 통계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관광의 수지나 뭐 이런 유치는 계속해서 해오되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양쪽에 다 불편함을 좋은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디가 지금 수용력에 가까워 오고 있는지, 맥스의 한계에 가까워 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아직까지는 관광을 확대하는 방향을 유지는 하되 공급이 필요한 부분은 빨리 파악해서 향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감천문화마을 같은 곳 있잖아요. 그리고 또 흰여울마을 이런 곳은 사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현장에서 좀 체감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감천문화마을 같은 사례는 얼마 전에 보도도 되기도 했었고요. 네네. 거기 계신 주민들의 어떤 불편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도 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관광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오버 투어리즘 전에 일단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싶은 게 사실은 네네. 저희 욕심이긴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공급에 대한 어떤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저희는 그 어떤 기술로도 이걸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면 이제 혼잡도를 예측해서 관광객들에게 이런 정보들이 전달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뭐 날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관광객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사전에 좀 판단하고 이렇게 피해가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은 사실 요즘 스마트 기술들이 워낙 발전이 되어 있고 하고 저희 비짓 부산에서도 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보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말 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가. 네네. 예를 들면 불친절 문제나 일부지만 택시 바가지 요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로 상호 간에 작용을 하면서 관광시장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은 당연히 파라솔 같은 거 살 때, 근데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도 지금 보시지만 진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 틈새를 벗어나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함부로 하는 행동들이 나오는지 좀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태국인 관광객 그 불편 겪었다는 얘기도 접하기도 했고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적하는 그 안내 체계 부족, 언어 장벽 이런 문제 개선 상황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표지판이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표지판 같은 경우에 보고 좀 놀랐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비슷한 스펠링의 다른 오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왕왕 발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국어를 쓰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거라고 그 장소라고 예측은 하겠지만 사실 단어가 다를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안내 표지판이나 아니면 안내 문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말할 수 없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잘못된 정보라든지 네네. 아니면 문법적인 오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점검을 해서 우선 기초부터 좀 튼튼히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언어 장벽 문제는 글쎄요. 이게 우리가 모국어가 사실 영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쓰지 않는 그 나라 중에서는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길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이 요즘에 앱이 워낙 잘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외국어도 그렇고 길찾기도 그렇고 사실은 핸드폰 하나로 해결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이용이 익숙지 않은 세대이거나 아니면 그 앱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제 그 새로 건설되는 곳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자기네들이 관광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도구인 거지 그 주민들의 외국어 실력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주민들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하셔서 네네. 좀 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이 관광지에서의 지역 주민이 얼마만큼의 그 친절을 가지고 있는지가 예, 결국에는 관광지를 떠나고 돌아갔을 때 그 기억이 아주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친절히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줬으면 네. 좋겠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외국인 만나면 아무래도 좀 껄끄럽죠. 예.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거 제일 많이 느끼실 거 아니에요, 네. 팀장님은. 사실 부산관광공사에서 일을 하는 또 관광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이런 수용 대세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 사실 이런 류의 말씀들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외국어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은 외국에 나와서 특히 부산에서 이렇게 관광을 한다면 당연히 외국어에 대한 안내 체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한국인 우리 같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오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그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부산이 좀 나은 편이고 예, 특히나 예. 교통 체계나 이런 거는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글자로 전달되는 예를 들면 온라인 정보나 어떤 그 책자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는 중국어, 영어, 뭐 일본어, 그리고 심지어 중국어는 간체 번체까지 다양하게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어요. 또 관광 모니터링 점검단 이런 것들도 운영이 되면서 이제 어떤 오기나 이런 것도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관광객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런 직접적인 소통인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이제 물었을 때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종사자들의 어떤 언어 실력이 그렇게 실제로 이제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능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부산으로 유학 오는 유학생들도 네네. 많아서 이런 유학생들을 적극 활용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제가 봤을 땐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필수적인 어떤 길이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위한 우리가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 국제적으로 뭐 앞서 팀장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버 투어리즘 이 부산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시민 생활의 질도 좀 높여야 되고 침해해서는 안 되고,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책 방향이 어떻게 좀 설정되어야 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때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에서는 수요가 있을 때 기업이 그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시장성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네. 특히 관광 안에서 여러 분야 중에 이제 마이스 분야에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공급이 있어야만 수요를 받을 수 있다. 뭐냐면 뭐 전시회나 컨퍼런스를 하고 싶은데 전문 시설이나 공항이 없거나 호텔이 없으면 사실 유치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관광 전체로 봤을 때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건 결국 전체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오버 투어리즘이 가장 먼저 생겨났고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면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해서 원주민들은 이미 이사를 나가고 있고 관광지 그리고 투자자들만 들어와가지고 이미 지가가 상당히 오른 젠트리피케이션도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도 살펴보면은 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지였던 스페인 계단 같은 네네. 경우는 앉기만 해도 벌금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버 투어리즘이 이미 가까이에 와 있고요. 부산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관광객들을 더 많이 수용하게 된다면 오버 투어리즘이 이미 감천문화마을 같은 네네. 곳에서는 꽤 오래 전에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제일 필요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공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산이 관광이 이렇게 힘차게 동력을 얻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네, 관광의 정의 중에 가장 근본은 일상생활의 탈출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교통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글로벌 관광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항의 수요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우선 공항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공항에서 출입국 수가 많이 입국이 되면 그 다음은 물론 이게 완전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의 이제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관광 수지도 좋아질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인프라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산 내에서 살펴보자면 일단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오버 투어리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 근접지라든지 아니면 이 수요를 비슷하게 필요로 하는 대체제 같은 관광지들을 빠르게 이렇게 공급을 해서 확충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급이 좀 달리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 투어리즘 시민들이 당연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 공급을 늘려야 된다. 특히나 이제 공항 인프라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는데 사실 숙박시설이면 뭐 교통인프라, 공공편의시설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 물론 뭐 가덕신공항 바로 열리면 좋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고 그래서 당장 좀 개선돼야 할 과제라면 어떤 게 있는지 순위별로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관광시장은 과거에는 단체 관광객 위주였다면 지금은 개별 관광객이고 이거는 뭐 당연한 어떤 상황들인데 개별 관광객이 좀 더 활성화되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공항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부산 내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교통 체계는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은 부산은 기본적으로 교통 체계가 뭐 아주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고객들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수용태세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개발해야 되느냐 사실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교통도 중요하고 숙박, 뭐 식음 시설 그리고 쇼핑 시설 다 중요한데 저는 어느 부분은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공항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마이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이스라는 건 이제 그 국제회의나 어떤 기업 행사들 이런 거를 해외 이런 단체들을 유치하려면 사실은 숙박시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용어는 좀 다양하지만 이런 행사를 현재 핸들링하고 있는 사람들을 뭐 이벤트 오너나 이벤트 오거나이저나 이렇게 불리는데 이분들이 부산을 바라봤을 때 과연 매력적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분들을 봤을 때는 인터내셔널 호텔 브랜드가 몇 개 없는 부산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다른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많은 선택 옵션이 있는 그 목적지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행사도 콘서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부산이 또 이런 콘서트 행사를 개최할 만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전국 체전 이슈로 뭐 백스코에서 올해는 콘서트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다시 아시아드 경기장이나 이렇게 가려고 지금 시청과 체육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야구장 관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이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뭐 사실은 시설이 없어져 못 쓰게 돼서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이제 큰 얘기고 대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여러 유관 기관들이 좀 협업할 수 있는 창구들이라 채널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채널들도 좀 열려 있다면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장의 어떤 수용태세 인프라 개선을 위한 어떤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교통도 좀 활성화시키고 앱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고 이런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의 그 CEO들이 과연 부산이라는 곳에서 마이스를 할 만큼 매력적인 도시인가? 왜
호텔 브랜드도 뭐 적당하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도 짚어주셨고.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 간의 협업이 잘 이루어져서 이게 대체 시설을 금방금방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소통이 되느냐 그리고 컨트롤이 되느냐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서 제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교통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마이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 백스코 같은 경우 우리나라 부산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전시 시설이죠. 여기가 가동률이 보통 이런 회의 전시 시설이 60%가 되면 풀가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백스코가 60%를 상회한 지가 시간이 조금 되었어요. 그래서 제3전시장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도 찾고 용역을 통해서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건설할 건지 이미 협의는 끝난 상태인데 그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그 와중에 공사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공항 문제까지 맞물려서 이게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진척이 느린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뒤로 착공이 밀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과연 관광에서 오버 투어리즘을 우리가 그런 분야를 빼놓고서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그 코로나 이전에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해운대 그리고 광안리 이런 해수욕장 위주로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코로나는 이제 집객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관광객들 자체도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트렌드가 생겼냐면 사람들이 많지 않은 야외로 나가는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관광을 즐겼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떠올랐던 관광지가 송도 해수욕장인데요. 그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마침 케이블카가 민간에서 개발이 되어 있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송도에도 처음으로 서부산에서 그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국제 체인의 호텔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관광에서는 매출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매출의 그 가장 근본이라고 얘기하면 체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뭐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객 체류를 늘릴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박의 숫자라든지 그래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부분 협업이나 있는 동안에 이제 상품 개발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을 찾아러 완공하러 가는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관광도시 길을 묻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후에 부산 관광의 전략적 방향성 그리고 해양관광 규제 개선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해법들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관광지 하면 뭐 해운대, 광안리, 감천문화마을 이렇게 좀 특정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좀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지 분산을 위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해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거든요. 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제가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해운대 영화의 전당 이렇게 비프 같은 거 하는 시즌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면 부산의 동쪽 백스코 인근 센터 위주는 아주 축제 분위기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근처에 가면 그런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같은 도시가 맞나 싶을 정도의 차이점을 제가 느껴서 그래서 작년에 개인적으로는 그 서부산에 관광을 한번 조금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력 양성도 해보고 뭐 전문가들 모아서 포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었는데요. 그때 학생들의 교육을 시키면서 서부산의 관광을 육성하자. 특히 저는 이제 마이스 분야에 집중을 해서 학생들을 육성을 시켰는데 그 육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제 그 사이트를 보여주고 싶어서 필드 트립을 가는데 서부산의 그
전시회나 뭐 컨퍼런스나 아니면 이벤트를 할 만한 공간을 제가 거의 서치를 이틀을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동부산 백스코 그리고 호텔을 방문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네네. 교수님 여기는 분명히 서부산의 마이스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왔는데 저희 어떻게 필드 트립은 백스코냐. 백스코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미안하다, 못 찾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웃으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포럼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 팀장님도 그때 패널로 오셨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건립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 있는 자원들을 조금 재개발을 해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게 있었느냐라는 걸 얘기했는데 뭐 그때 대체제로 나왔던 것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다대포 매각지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것도 최근 언론을 보면은 공사가 쉽지 않아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버 투어리즘을 조금 완화시키고 시간을 멀리 연장시키는 방안에서 서부산 관광 개발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관광이 동부산의 하나의 기둥에 의지하고 있는 외로운 발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부산만 키워주는 건 이건 지역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물론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관광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광안리 해안대만 지금 현재는 오른쪽만 다 보면 부산은 거의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왔을 때 우리가 볼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서부산도 키워서 여기 어떤 특징적인 관광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관광객들이 한쪽만 보고 갔을 때 다음에는 다시 와서 또 저쪽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는 이거를 아주 큰 기둥을 여러 개를 세워서 부산 관광을 얹히면 사실은 부산 관광이 더 건강하게 멀리 더 큰 관점에서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서부산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부산 인구가 너무 많이 빠르게 줄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행정을 부산, 울산, 경남 통합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부산, 경남이 급물살을 타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관광도 통합된다고 치면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산, 울산, 경남이 합쳐진다고 치면 부산과 울산은 동부산 때문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 가까운 위치에 있죠. 그런데 서부산이 끊어져 있다 보니까 경남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먼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이 뭐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부울경이 될지 부산 경남이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부산시가 그 구역이 커진다고 치면 부산도 관광 그 사이트가 굉장히 확장이 될 테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서부산이 센터, 부산, 울산, 경남 혹은 부산, 경남의 그 통합된 그 테리토리 안에서 보자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서부산의 관광 개발은 좀 필요하고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광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 서부산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게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잠깐 첨언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정책적으로나 뭐 저희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얘기 좀 나왔던 비집 부산 패스 그것도 처음에 개발할 때 동부산이 관광지들이 많으니까 근데 뭐 그것만 넣을 수는 없으니 서부산도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서부산에서 행사들도 많이 개최하고 있잖아요. 밀 페스티벌이나 뭐 부산 락 페스티벌. 파크 콘서트 뭐 여러 행사들도 개최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분산 효과를 막 이렇게 주려고는 하고 있어서 하지만 역시나 이제 시설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발 문제도 있지만 홍보 문제나 저희도 좀 더 이렇게 또 업계와 함께 더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행정통합의 관점에서 이제 서부산 관광의 개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쭉 한번 짚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AI 기반의 스마트 관광 시스템 도입, 뭐 의료 관광 전문 통역 인력 양성, 뭐 이런 혁신적인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좀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AI는 사실은 요즘 엄청 화두죠. 예, 화두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AI가 없어서 불편한 시대가 이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AI는 사실 도구잖아요. 사람이 결국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적으로 보면 일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일의 밀도와 강도는 더 강해진 것 같고 네. 그러나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AI나 스마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광 산업이 가장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늦은 것 같긴 해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죠. 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이런 분야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상품을 만들려면 사람이 장소를 서칭하고 그리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견적을 만들어내서 상품을 출시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네네. 지금은 AI가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제로 글로벌 여행사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다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 부산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에 아직 이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에서는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 생성이나 뭐 이런 도안을 만들어내거나 네네.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스마트 기술 중에 저희가 비집 부산 패스도 뭐 일종의 그 기술을 활용하는 거지만 제가 또 일을 해보니까 데이터 축적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소비자가 이런 구매 패턴이나 소비 패턴 이런 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또 외부 환경 요인들이 막 들어가면 막 그 데이터가 오염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축적의 시간도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저희도 일을 하면서도 이제 체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데이터 제공이나 아니면 뭐 날씨나 혼잡도 혹은 성향의 분석에서 여행 일정을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이런 유의 어떤 기술들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좀 더 개발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의료관광 네네. 그 이제 전문 통역 인력 이것도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올해 이제 104명이 이제 수료를 해서 17개 의료기관에 지금 이제 실습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봤을 때는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부산에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뭐 처우 개선 뭐 이런 것들도 좀 병행이 되면 의료 관광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의료 관광객들도 또 부산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혁신과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계속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해양 관광에 대한 겁니다. 이게 사실 정말 뭐 바다 옆에 있고 많은 분들이 바다 보러 실제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무한한 잠재력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한다. 왜? 너무 많은 규제.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부연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요, 해양관광이. 네, 그 바다라는 공간을 놓고 여기를 관할하는 부처가 여러 군데입니다. 보면 국토부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수부가 항만이나 어업을 담당하고 있고 또 관광 자체는 문체부의 소속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다라는 공간은 군사인접시설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국방부도 관련이 된 바닷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양관광이 좀 더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제 해수부가 기정사실로 오는 걸로 부산으로 결정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자체는 부산의 해양관광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수부가 부산에 오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부산이 해양관광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 소관 업무를 조금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직접적인 채널 같은 것들을 단순화해서 지금 너무 어려워져 있는 이 해양관광을 좀 빠르게 복원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네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물어보셨으니까 이거는 질문의 의도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광안리가 그 수영구가 뭐 광안리 드론쇼 같은 것들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 스케이트
보드 대회라고 해서 이제 바닷가를 옆에다 두고 스케이트 보드를 상시로 탈 수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서 대회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해양 관광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그리고 이제 관할부처 이런 것들은 해양 관광은 바다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네. 꼭 바다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해양을 이용하는 걸로도 관광객 유치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산시가 지금 한참 고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연간 3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겠다 이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숫자만 뭐 달성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도 질 향상도 필요하고 좀 구체적인 전략들을 뭐 예시로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님? 뭐 사실 300만은 저희가 달성하리라고 뭐 당연히 예측은 하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 저희는 오히려 300만 넘어서의 어떤 시점을 더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사실 국가 간의 어떤 관광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 국가 간의 경쟁도 너무 치열해지고 있고 그렇겠죠. 도시 간의 경쟁 뭐 너무 이제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어떤 향후의 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저희도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광 서비스의 어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어떤 컨텐츠 다변화 이런 것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고객은 요즘 전부 모두가 다 이제 선택권이 다양한 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상품이 적어버리면 사실은 그게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이제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의 강화는 뭐 당연한 겁니다. 네네. 우리 공항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공항은 뭐 건설이 완공되는 시점은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또 이런 시각도 있어야 됩니다. 큰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뭐 그때까지 우리가 관광 산업을 일단 키워놔야 큰 공항이 생겼을 때 바로 시장에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만이나 아니면 육로 즉 수도권을 통해서 이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서 부산이 어떤 관광 산업에서 부산이라는 이 목적지가 퀄리티를 가져가야 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순환 구조로 해서 서비스도 질적 향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시장, 잠재 시장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우리가 계속 개발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안정화 단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외국인 관광객 시장에서 안정화 단계를 하려면 가장 우리한테 핵심 시장이 어디냐? 결국은 중국, 일본, 대만이거든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들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고 이런 네. 안정화 단계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들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목표 달성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 기간도 필요하다. 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앞서 뭐 포털에서 여행 포털이죠. 뭐 부산이 동부가 2위, 평점 4.9점 기록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핵심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 동부가 2위, 이 숫자에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동부가 여기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도시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순위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국내에서도 관광 만족도 그리고 만족도에서 연결되는 지표인 재방문율이 거의 국내에서 최하위권이었던 관광지였었습니다. 네. 네, 여러 부산은 가지 그랬죠. 네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문제점이 환전소가 생기면서 해결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제 환전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제 환전은 이제 개선점이 많이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여전히 바가지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소 규모의 그 외국인 관광객과 면대면으로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관광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전히 외국어 서비스는 주요 불만 사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주요한 통계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관광이라는 게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산업은 아니고 수많은 연계 산업들이 다이나믹하게 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에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준비하려고 그러면 하나 두 개에서 결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숙제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뭐 공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서비스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기타 부수되고 있는 여러 가지 편의성 부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예. 숙제가 참 많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마지막 질문은 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감동을 좀 받아갔으면 하는 좋겠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그리는 게 있잖아요. 저도 부산 왔다 가는 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보면 다들 좋아라 하시거든요.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담인데 네. 과거에 지금 최근은 아니고요. 좀 오래 전에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요? 부산 관광하면 딱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딱 한마디로요?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답변을 한마디로 못해서 표현하는 건 답변은 잘 안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 부산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대도시잖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봤을 때도 산과 바다가 아주 인접해 있는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워낙에 많은 것들이 혼재해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건 것 같아요. 부산을 하나의 매력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여행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좋은 기억이잖아요. 좋은 경험. 그렇죠. 이런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셔 주셨으면 하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목적점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목적점을 향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이런 업계들도 노력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제 지인들 이렇게 와서 모르는 맛집들 아니면은 그래 내가 데려가면 여긴 반드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긴 하거든요. 그럼 갔다 오면은 반드시 만족하고 만족하는 얼굴을 볼 때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그 현장에 계시니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많은 관광객들이 부산을 어떻게 기억하고 감동받고 갔으면 좋겠는지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박사과정을 해외에서 받았는데 그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공부하던 와중에 한국의 컨퍼런스를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온 길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니까 부산을 모시고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 3일 정도 부산에 체류를 하고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그 바닷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지금은 손흥민 선수의 세레모니로 유명한 이런 프레임을 하나 손으로 그리시더라고요. 이러시면서 부산은 참 어메이징한 곳이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러냐 그랬더니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커뮤니티도 있고 근데 이런 게 모두가 하나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쉽지 않은 도시다. 근데 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으니 참 럭키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제가 다른 외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한국이 참 부산이 참 가진 게 많은 관광지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거기다가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니까 그 생각하지 못했던 날씨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 정도만 빼면 사실 부산은 관광이 어려운 시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숫자에 빨리 만족하는 거 가능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행복한 기억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광 이거는 뭐 계도를 해도 안 되고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가 되면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관광을 조금 멀리서 장기간의 시각으로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게 바가지의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의 매출을 고려해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아, 부산이라는 관광지가 정말 좋았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해서 다시 돌아오시면 그 파이가 커진 상태에서 그 수혜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큰 시각,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것들은 좀 봐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맞아. 우리 부산은 정말 좋은 곳이야. 맞아. 그런 것도 있었지. 맞아.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될 것 같아. 아마 오히려 더 글쎄요. 이전에는 뭐 다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방송이었지만 지금은 아, 이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신라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 부산관광공사 문현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관광객 100만 시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경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는 철학과 비전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된 바와 같이 부산이 진정한 국제 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 질적 발전,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시민 삶의 질,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부산, 오래 기억에 남는 부산을 위해서 오늘 제기된 고민과 제안들이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스타포커스 인플러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